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24호 판결까지 모두 유죄가 나왔고 최고형은 대표이사 2년 실형 그리고 20억 원의 벌금이었습니다. 그동안 유죄 판결만 이어졌던 이 법에 최근 첫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중처법 25호 판결인데요. 어떻게 사망사고가 있었는데도 또 중처법이라는 법이 있음에도 대표이사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 판결에 숨겨진 이유와 법적 쟁점을 명확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경상북도 영덕군의 한 상수도 정비공사 현장에서 화물차 운전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공사에서 지리종합건설 소속 운전기사는 작업 중 화물차를 잠시 이탈해 휴식을 취하다 주차 브레이크가 풀린 화물차가 미끄러지며 담벼락과 차량 사이에 끼어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건설업체의 대표 A씨와 현장 소장 B씨는 각각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건설사 대표 A씨가 현장의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작업 지휘자가 배치되지 않아 사고를 방지할 조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검찰은 해당 공사의 총 비용이 자재비를 포함해 50억 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2022년 7월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건설업의 경우 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이어야 중처법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공사 금액의 해석이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계약한 공사비가 약 42억 2천만 원이며 검찰이 주장한 자재비는 공사금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공사금액은 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하며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논점은 공사금액 산정 시 자재비를 포함할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발주차가 제공한 자재비를 포함해 총 공사비를 50억 원 이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법원은 형사법의 원칙인 죄형 법정주의, 즉 처벌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했습니다. 검찰이 포함한 자재비 10억여 원은 계산서에만 확인될 뿐 공사서류에는 없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는데요. 공사금액은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계약 당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공사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광급자재를 사용한 수급인에게도 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면 법조항에 공사금액 산정 시 광급자재비를 포함한다라는 조항을 더 써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공사금액을 확대해 해석하면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본 것이죠. 한편 현장 소장 B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B씨가 작업 지휘자로서 현장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작업계획서에 운전석 이탈 금지 조항 등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고 현장에 작업 지휘자가 없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작업 지휘자가 현장에 있었다면 피해자가 운전석을 이탈하는 행위를 막았을 것이고 만약 운전석을 이탈했더라도 담벼락에 끼었을 때 트럭을 이동시켜 피해자를 구조했을 것이라는 거죠. 이에 따라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법 시행 초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이제 이러한 기준은 사라졌습니다. 현재는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번 사고는 이러한 변화가 적용되기 전에 나온 것으로 공사금액 기준이 판결의 핵심이 쟁점이 된 것이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공사금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적용 여부를 분명히 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사고는 법이 확대 시행되어 이와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이미 수백 건의 사건이 중처법 확대 시행 이전에 발생해 현재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고 해당 사건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한 것은 영세사업자의 법적 부담을 줄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준비를 위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입법 취지에 맞춘 해석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원은 형사법에서 엄격한 해석 원칙을 적용해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재비 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자재비를 포함해 공사금액을 확장 해석하지 않은 것은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판결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에 법적 해석 방향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2024년 1월 27일 공사금액 기준이 사라짐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이 되어 기업들은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경영진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하기보다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것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 역시 시사하고 있습니다. 법적 해석의 혼란을 줄이고 기업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25호 사건의 무죄 판결과 그 이면의 법적 논리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법 해석의 변화가 앞으로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이 이 판결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엄격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다른 판결 사례를 분석하며 현장의 안전과 법적 책임의 중요성을 더 깊이 탐구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